동물 매개 치료에서 사람은 동물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안정감을 갖는 자연 발생적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물 매개 치료에서 동물 복지가 보장될수록 치료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고 복지 환경을 제공, 또한 교육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동물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사회적 적응력을 키울 수 있게 이끌어주는 심리치료적 접근입니다. 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그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가 동물과 사람의 유대를, 특히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생명사랑을 개념적 틀로 잡고 연구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이유 역시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동물 매개 치료에서 사람은 동물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안정감을 갖는 자연 발생적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가장 넓게 분포한 감각기관인 촉각을 이용해서 신체 접촉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동물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의 감촉을 느끼는 경험이 사람에게 접촉 유한, 정서적 지지 기능을 한다는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1940년대 르네 스피츠의 실험을 보면 2살 미만의 아기들에게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는 해주지만 안아주고 정서적 지지를 주는 등의 정서적 차원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자 퇴행을 하고 결국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위스콘신대 할로우 박사의 붉은 털 원숭이 실험을 보면 천으로 된 엄마와 쇠로 된 엄마, 대신 쇠로 된 엄마는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젖병을 이제 가지고 있죠. 이런 두 엄마 원숭이가 있을 때 아기 원숭이들이 평소에는 천으로 덮여 있는 엄마에게만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플 때 잠시 젖병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에게 이동을 하긴 하지만 다시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접촉을 할 수 있는 천 엄마 원숭이에게 이동하는 것 역시 동물 매개 치료가 신체적 접촉에서 인간에게 접촉 위험과 정서적 지지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또한 동물과의 상호작용 중 어떤 모습이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동물의 반응, 많이 웃고 또 자연스럽게 몸을 사용하고 동물과의 산책 중 햇볕을 쬐는 등의 경험 역시 사람의 몸에 옥시토신, 세로토닌처럼 이런 건강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의 분비로 이어져서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돌보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요. 그 과정에서 타인 조망 능력,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등 인지적으로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동물 매개 치료에서 동물 복지가 보장될수록 치료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동물 매개 치료사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치료 도우미 동물의 선별 시에도 사람을 잘 따르고 호의적이고 감정의 소통이 용이하고 사람과의 생활 및 신체 접촉 또 이동이 쉬운 그런 동물들이 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풍부화와 트레이닝을 통해서 동물의 스트레스 예방이 가능한 종을 또 선택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개체가 아마 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볼까요?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풍부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자극을 안전하게 경험하게 돕는 과정이 환경 풍부화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상 기반의 긍정 강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은 동물의 자발성과 즐거움을 증가시키고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고 복지 환경을 제공, 또한 교육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사들은 이런 환경 풍부화를 위해서 인도적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본성을 존중하는 것, 개답게 놀기죠.
네, 마음껏 산책하고 뛰어놀고 냄새 맡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즈워크라고 아시죠? 냄새를 맡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물건들을 찾아내는 놀이인데요. 이것들이 단순히 놀이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냄새로 물건을 찾는 놀이는 동물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서 지원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동물 피트니스가 유행인 거 아시죠? 단순히 누군가 하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물들이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고 평소 몸 움직임과 다른 방식으로 몸을 사용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서 동물이 장기적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조차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치료도우미 동물이 늘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또 평소에는 훈련과 산책 등 놀이들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그 장난감을 통해서 천, 뼈, 나무 등 다양한 장난감 소재를 이용해서 동물들이 마음껏 빨고 씹고 느낄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몸집 신호를 활용해서 치료 현장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특히 개는 눈 맞춤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거나 팔을 부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놀아주지 않겠구나. 부담스러운 거구나. 그만해야지 라고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안내하는 방법들이 안 돼, 하지 마가 아니라 스스로 사람이 보여준 몸집 신호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안내하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담자의 안전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동물이 좋아하는 만졌을 때 아니면 상호작용할 때 터치하기 좋아하는 몸 부위와 싫어하는 몸 부위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 방법은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동물 역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내담자가 알고 배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도우미 동물과 함께 했을 때 걔랑 만지는 게 활동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 안전하구나 라고 느꼈던 내담자가 외부에서 만난 낯선 개들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안내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역사에서 동물은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도구적 역할, 토속신앙적의 의미, 또 반려동물로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절대 지배의 대상이 아니었고 동등하거나 귀한 존재, 사랑과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동물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있는지 아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조망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동물 매개치료,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